이 여자는 사기꾼이 분명해. 하지만 가짜 신원을 사용하여 최고의 패션 제국, 18만 위안에 불과한 소형 작업용 가방. 그녀가 포장하면 수천만 달러에 팔릴 수 있습니다. 재벌 고위 간부들의 모임. 연예인들은 다 그녀한테 놀렸어. 그런데 신제품 출시 컨퍼런스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 여자의 시체가 나타났다. 차가운 명품거리 하수구에서. 경찰은 후속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까지 밝혀냈다. 여러 겹의 거짓 신분을 가진 이 여자. 그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아직 날이 안 됐는데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구매 대리인. 또 줄이 길었어요. 알고 보니 그 소녀는 방금 담배를 피우려고 텐트에서 나갔다. 고개를 내리자마자 나는 하수구에 들어가 있었다.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POLIC 소식을 접한 경찰은 급히 조사에 나섰다. 경찰 인터폴 팀장 준호가 사건을 맡았다. 인터폴 팀장 준하오가 사건을 맡음 DOLIC. 형사팀장 준하오가 사건을 맡는다. 형사팀장 준하오가 사건을 맡는다. 하지만 팀원들은 몇 시간 동안 수색을 했고 시신이 여성이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신분증 또는 휴대폰, 그리고 시체의 열 손가락이 거의 닳아 없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비교를 위한 지문 추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여자 시체의 발레스는 독특한 문신이 있다. 그리고 내 옆에는 인류 럭셔리 브랜드의 플래티넘 백이 놓여 있다. 경찰 정책 따라서 여성 시체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찰 따라서 여성 시체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체의 사후 경직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 나는 적어도 며칠 동안 여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후속 조사 중. 경찰은 자물쇠에서 지문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직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자 법의학 의사는 이것저것 좀 알아요? 나는 이것이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의 한정판 플래티넘 백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가방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은 즉시 해당 브랜드의 카운터로 달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 패키지를 구매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부검이 계속된다. 시체의 얼굴은 거의 박살나 있었다. 코와 잇몸이 무너져. 살인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깊은 증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면붕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얼어 죽었어요. 즉, 저체온증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준하오는 문신을 번역했습니다. 찬란한 우울을 의미. 새 팀원 재현이가 보고하러 왔을 때 준하가 최근 소식을 받았습니다. 보라색 가방의 소유자는 젠 자매입니다. 그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총괄 책임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방을 친구한테 준 적이 있다고 들었어. 나중에 젠 자매는 시신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호출되었습니다. 저 문신줄을 보면 젠 자매는 즉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하가 이를 보고 현명하게 떠났다. 아니나 다를까 젠 자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세러 김이라는 사람에게 가방을 주었습니다. 오전 2시 55분. 상대방은 베이도웨이오 브랜드의 아시아 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장 2시 55분. 그런 다음 전화오는 젠 자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젠 자매는 김사라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그녀는 새 가방을 고르고 있었어. 심플한 드레스를 입은 김사라. 그는 갑자기 카트 여행 가방을 들고 가게에 침입했습니다. 그녀는 점원의 만류를 무시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진을 무작위로 찍었습니다. 그녀는 점원이 카트 케이스에 손을 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점원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방금 만진 가방을 갖고 싶어요.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체크아웃할 때 진살라는 모두 현금으로 결제됩니다. 이런 특이한 행동. 그것은 진 자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젠 자매가 마침내 그것을 샀습니다. 귀중하고 희귀한 보라색 가방. 방금 가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 자매는 돌아서서 빨간 가방을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너무 갖고 싶었다. 그런데 점원이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VIP 고객만을 위한 맞춤 가방입니다.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음. 젠 자매는 후회하며 이 가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진 자매는 친구 2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자리를 예약할 수가 없어요. 난 단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배우 친구들도 김사라가 누군지 알아요. 베이도웨이오의 아시아 회장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그는 심지어 그녀의 새 영화를 후원했습니다. 배우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은 이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 브랜드가 100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하네요. 유럽 왕실을 기리는 하이엔드 브랜드. 상위 0.1% 부자에게만 판매. 조만간 국내에도 출시될 예정.
이 순간 젠 자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연히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3월 백화점그룹 최채유 대표입니다. 이 여자는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이라 할 수 있다. 진 자매는 여러 번 3월 백화점에 자신의 제품을 진열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결과 오늘은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젠 자매는 즉시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채유는 국산 제품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나도 싫다. 누구 부자처럼 옷을 입은 젠 자매. 그래서 젠 자매는 단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웃음과 후회. 젠 자매가 늑대처럼 계단을 내려갔을 때 우연히 누군가가 와서 그녀를 또 때렸어요. 젠 자매는 즉시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진사라였군요. 그리고 진사라는 뺨을 맞아도 화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에 들고 있던 가방도 젠 자매님과 교환했습니다. 그 가방의 가치를 알기에 그렇다면 당신은 이 가방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젠 자매님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진사라는 차를 몰고 그녀를 데리러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그 이후로 둘은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 친해질수록 젠 자매는이 소녀를 점점 더 좋아합니다. 좋은 학력뿐만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과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 그리고 그 자신도 매우 강력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의 아시아 총괄 책임자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성격이나 취미도 매우 비슷하다. 너무 천천히 젠 자매는 그녀를 생물학적 자매로 대합니다. 그래서 진사라 씨의 거주지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 자매는 그녀에게 집에 와서 머물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진 자매가 이것을 회상할 때 준하가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이거 김사라랑 교환한 가방인가요? 살인자는 왜 버킨백을 현장에 두고 갔나? 그 말은 살인자가 나를 모함하려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자 젠 자매는 계속해서 회상했습니다. 그 후 진사라는 그녀에게 베이도에이오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당시 젠 자매는 그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 브랜드에 투자하겠다는 생각도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언젠가까지 진살러의 소셜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에서 나는 쿠이 KIO의 반성을 보았다. 상대방도 바다오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굴욕을 잊지 않은 젠 자매. 가능한 한 빨리 투자를 시작할 현장을 결정하십시오. 회사 회의에서 사용 가능. 나머지 이사들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젠 자매는 진사라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50억 원을 투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오, 베이데이오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획기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이 이 브랜드를 추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이 이 브랜드 클라우첼로를 추천했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이 이 브랜드를 추천하러 나섰습니다. 들라우셀로 수많은 블로거들이 이 브랜드를 추천하러 나섰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이 이 브랜드 들라우셀로를 추천했습니다. 다우셀로 수많은 블로거들이 이 브랜드를 추천했습니다. 다양한 모델의 가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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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첫 달 배당금만 진자매는 15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바다오가 신제품 출시 컨퍼런스를 개최한 직후 젠 자매는 진사라에 대한 소식을 잃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젠 자매의 모습. 준하가 급히 김사라 사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 결과 젠 자매는 손에 한 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사라는 존재의 증거를 남기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젠 자매님이 꽤 잘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준하오는 여전히 그 안에서 몇 가지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말할 때의 어조가 너무 차분했다. 죽은 가장 친한 친구의 행동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로 비싼 가방. 세상을 떠난 좋은 친구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땅에 직접 던졌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된 게 분명해. 그래서 준하가 곧바로 감시 영상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어 신원이 확인되면 젠 자매는 진사라에게 수면제 한 모금을 뱉었습니다. 분명 둘의 관계는 그녀가 말한 것만큼 조화롭지는 않아요. 이후 준하오는 경찰서 내부 파일을 확인했다. 저는 젠 자매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납치와 강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준하오는 즉시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다른 팀을 찾기 위해 달려갔다. 피의자가 말했다. 젠 자매는 진사라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다. 그리고 젠 자매는 공공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투자하는 행위. 진 자매가 투자한 후 진살라는 오랫동안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 라고 물으면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봐.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이 났다. 나중에 젠 자매가 전당포에 갔을 때 진사라가 가방에 넣었을 때 저도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이 가방은 가짜예요.
실물보다 솜씨가 좋아도. 하지만 때로는 더 진실한 것이 거짓일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지금으로 되돌려 준하가 유괴강탈 사건의 감시 영상을 확인했다. 여자 팀장은 준하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 피해자도 좋은 사람은 아니네요. 그 뒤에는 더 강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상사는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먼저 이 사건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틀림없이 바도아오 아시아 회장 아닌가요? 아시아의 대통령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그냥 영업사원이에요. 신고 정보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름은 신메이입니다. 그는 30세이고 영업사원이다. 상대방의 표정을 들을 때 갑자기 생각난 준하. 한 번은 경찰서 문 앞에서 그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얼굴이 다쳐서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걸 봤어요. 준하도 눈물을 닦아주려고 넥타이를 건넸다. 목발을 거꾸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아마 그것을 속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하오가 다시 조사하러 가고 싶어 했을 때 여자 팀장이 그를 붙잡더니 말했다. 피의자는 배두 브랜드가 가짜라고 자백했습니다. 그 결과 준하오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팀원은 방금 외교부에서 소식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상주 시스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김사라에게 어울리는 사람. 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준하오는 재현에게 물어봤다. 진샤라를 납치하기 위해 젠 자매가 고용한 범죄 삼촌. 삼촌은 어느 날 갑자기 젠 자매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청구서를 징수하도록 그를 고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며칠 뒤 김살라를 스토킹하다. 몇몇 사람들이 배도 카운터에서 그녀를 성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결국 나는 아직도 진사라를 너무 과소평가한 셈이다. 그녀는 먼저 경보 시스템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감시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처럼 보임. 보안요원이 5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감시는 이제 생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도 진사라에게 속아 경찰서에 갇혔다. 그런데 검사 이름이 골든 샐러드가 아니라 산메이. 삼촌은 이것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결과 조사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신메이가 김세러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퇴사한 직원이 하는 말은 김사라, 삼촌 고소 위해 산메이 행세. 아저씨는 잘 이해해요. 사기꾼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사라 김은 전문 사기꾼이다. 경찰서로 돌아온 후 모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 사건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엄청난 돈을 빼앗고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많은 돈을 소비합니까? 준하오가 페인 포인트를 지적하다. 150억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 피해자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그 후 준하오는 단서를 꼼꼼히 확인했다. 진자매와 저녁 식사를 한 여자 연예인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재현은 다른 의학적 길을 찾았다. 인터넷에서 바도오를 검색한 후 이 가장 빠른 항목 찾기. 5년 전 포스팅에서 블로거가 구매했다고 하더군요. 유럽 왕실의 100년 전통 브랜드 베이도오의 473 가방. 유럽 왕실의 100년 전통 브랜드 베이도오의 가방 47개. 그러자 재현은 다시 선메이를 노렸다. 좋은 점과 현재를 발견하세요. 파트타임 구매 대행자를 모집하고 명품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재현은 바로 새 계정을 등록하고 가입했어요. 나중에 그는 솔선하여 그녀에게 다가가기까지 했습니다. 신메이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또 다른 사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만난 산메이와 김사라. 관대하고 친절한 사라 김. 그는 곧 세일즈 신메이의 사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진이 밀렵을 제안했을 때 신메이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직업을 바꾸기로 동의했습니다. 브랜드 스토어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성공적으로 오픈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유명한 여성 재벌 쿠이 키아요가 갑자기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갑자기 당황한 신메이. 그런데 진사라는 굉장히 차분해요. 그는 심지어 그녀를 여기로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샬라가 상대방을 직접 영접했다. 새 가방을 본 직후 쿠이 키아요는 갑자기 복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진사라는 토한 것을 잡기 위해 즉시 새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고 커튼을 닫았죠. 진샤라의 적절한 행보. 즉시 쿠이 키아요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창고에 있던 산메이가 그런데 캐비닛에서 금연 처방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부작용은 구토이다. 그러다가 진사라가 기회를 잡았다. 쿠이 키아요에 더 많은 매장 내 가방 보내기. 3월 백화점 입점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 단지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야. 유천선미가 짝퉁을 고르러 동대문에 갔을 때 징은 바다오를 많이 봤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가방.
아직 매장에 없는 스타일, 위조품 시장이 있습니다. 신메이는 재빨리 진세러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내부 누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보상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진다. 준하도 여자 스타의 소식을 알아냈다. 신제품 출시 당일 밤, 두 사람이 현장으로 달려가 소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신메이와 신메이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VIP 숫자를 몰래 팔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진사라가 이를 금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보복하려고 문제를 일으키러 왔습니다. 소식을 문의한 후 재현을 만나러 달려가는 준하, 그리고 신메이로부터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세요. 그날 신메이는 진세러의 부재를 이용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장 친한 친구를 데려와서 가방을 입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외였다. 일찍 돌아온 진샤라에게 맞을 것이다. 다행히 상대방은 특별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메이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항상 진슈일러가 친숙해 보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은 명품 매장에서 차례로 해고됐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도 올랐음. 고객의 전화번호를 판매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모두 진슈일러의 잘못입니다. 진사라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죠? 내가 당신을 어디서 만났나요? 신메이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진샬라가 쫓아내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그들을 피하고 있다. 다만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녀를 어디서 봤나요? 이렇게 말한 뒤 신메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전하우에게 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모두 두 사람이 수집한 정보다. 산메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왜냐면 배두가 가짜라고 해도 킴살라도 좋아해요. 계절이 바뀌어도 그는 그의 모든 재고를 불태울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고위 관리들이 그녀에게 속았습니다. 이 브랜드는 3월 백화점에도 입점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메이가 경찰에 가지 않은 이유. 골든 살라 주변,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는 신메이가 담당한 VIP 고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취미와 비밀은 무엇입니까? 둘째 날, 준하오는 팀을 이끌고 플래그십 스토어를 봉쇄했습니다. 나는 그가 상대방에게 준 넥타이도 발견했다. 그러다가 건물 전체의 구조도를 살펴보니 준하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명품거리. 모든 블록에는 수십 개의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시신은 감시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하수구에 비밀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하오가 직접 하수구에 올라갔어요. 그 결과 나는 끝까지 기어다녔다. 제가 찾은 출구는 3월 백화점 내부였습니다. 동시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신메이가 마침내 기억해냈습니다. 3월 백화점 직원입니다. 내부 특집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김사라. 그때 우연히 사진을 찍게 됐어요. 상대방은 즉시 달려가서 휴대폰을 빼앗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사라는 김사라가 아니라 지아시, 저시빌라고 불렸다. 사실 이 이름은 김사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재현은 흐릿한 사진 속에서 문신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혁씨는 오늘의 진세러입니다. 곧 준하와 재현이 만났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단서를 교환했다. 3월 백화점은 5년 전 자시가 일했던 곳이다. 5년 후 그녀는 이름을 진사라, 진세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발견된 하수구와 연결된 곳. 마침 3월 백화점도 나오네요. 뭔가 내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하오는 즉시 최채위를 찾으러 달려갔다. 하지만 상대방은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 역시 아직 정산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사라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죠? 상대방이 모니터링 제공을 거부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런 대기업의 경우 소한장이든 수세경장이든 이를 얻으려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후 전하오는 팀원들에게 지역시 조사를 시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정보를 얻은 팀원들은 지난 몇 년간의 사기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은 지역시입니다. 전표의 이름은 지역시 넘버입니다. 얼굴 특징에는 발의 문신도 포함됩니다. 준하오는 파일을 찾기 위해 밤새 다른 경찰서로 달려갔다. 이 사건은 청담 여신이 돈을 가지고 도망친 사건이다. 사기꾼들은 중고 명품을 판매합니다. 구매자의 신뢰를 얻은 후 그는 돈을 받자마자 빼앗아 도망갔다. 최종 사기 금액은 5억 원. 하지만 준하오가 사기꾼의 생체 정보를 얻고자 했을 때
그런데 자시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호수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 그녀는 죽기 전에 향수를 뿌린 유서를 남겼습니다. 감시 영상이 보여주네요. 명품 가방을 들고 호수에 뛰어든 자시. 하지만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용의자의 행방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됐다. 게다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준하가 조용히 유서를 떼어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해 경찰서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가희로 불리던 김사라는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3월 백화점에서 명품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직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엄격합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 같은 저속한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티타임으로만 대체 가능. 그리고 고객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그 후 지혁씨는 영업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쉬다. 그녀는 창문에서 은색 가방을 보았습니다. 지혁씨를 한 번만 보고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지금부터 지혁씨는 마음속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 가방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10년 동안 하루 한 끼만 고집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거의 충분할 텐데. 결과적으로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지혁씨가 근무할 차례입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분실 사실을 발견한 후 매장에서는 쇼핑몰 규정을 따릅니다. 지혁씨는 이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고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직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 뒷복도에서 긴 우회가 필요함. 드디어 그 장소에 도착했고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하 화장실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번에 화장실에 갔을 때 너무 먼 길을 돌아다녔어요. 시간 낭비는 아니겠지? 알고 보니 담당자는 그녀의 설명을 전혀 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생 교훈을 얻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출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5천만 원. 지혁씨의 삶은 갑자기 어둠에 빠졌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오직 혼자서 길을 찾는 그녀. 근무 외 시간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다리 문신 연습도 가능합니다. 어느 날 지혁씨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직원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명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매하면 가격 차이를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부족한 지혁씨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험해보려고 가방을 샀어요. 그 결과 재판매 게시물이 여러 날 동안 게시되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매 게시물이 며칠 동안 올라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더군요. 그 결과 재판매 게시물이 여러 날 동안 게시되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 날까지 지혁씨는 다른 손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사려면 사진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지혁씨는 즉시 큰 블로거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그녀의 머리에 대고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1. 이 방법은 i5 개방형에서 실제로 작동합니다.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바이어들이 가격을 물어봤다.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바이어들이 가격을 물어봤다. 2018년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바이어들이 가격을 문의하더군요. 사진이 게재되자마자 바이어들은 80S 가격을 문의했다.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바이어들이 가격을 물어봤다. 지금부터 지혁씨는 사업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고 나면 하루빨리 회사에 보상금을 갚아라. 그 후 바로 그토록 고민하던 가방 보증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난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누군가가 중고품을 대량으로 재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아차린 후 1인당 최대 구매 금액을 직접 제한. 이것이 갑자기 지혁씨의 두 번째 딜러의 길을 막았습니다. 지혁씨는 대출 회사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빌린 원금 5천만 원을 돌려주고 싶어요. 왜 교장만 받아요? 이자는 어떻습니까? 그 후 그들은 지혁씨의 바람을 더욱 무시했습니다. 강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자가 몇 배로 늘었어요. 지혁씨가 여전히 돈을 지불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심지어 사람들을 찾기 위해 쇼핑몰에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 절망해. 지혁씨는 일반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구멍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잡지 못했어요. 바로 쓰레기 더미에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새 상품을 개봉할 때 불행은 결코 단독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혁씨는 최신 가방을 칼로 박살냈습니다. 이 순간 지혁씨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 다음 지혁씨는 의도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켰습니다.
가게에 있는 가방을 모두 부숴버렸어요.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상점의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은색 가방을 꺼내세요. 집에 돌아온 뒤 유서를 썼다. 옛날엔 위의 이야기들. 물론 준하오와 재현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단서를 찾았습니다. 자시 손에 들려있는 은색 가방. 2018 다이애나 왕세자비 가방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칭텐 여신님은 지금이 베이도호 가방을 구매하기 딱 좋은 시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칭텐 여신은 베이도에이오 가방을 샀을 때를 게시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저 10일가 자살했을 때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김사라가 젠자매에게 처음 목격된 시기. 또한 2018년 12월 26일. 그래서 준하오가 과감하게 추측했다. 지혁씨는 그 당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체성을 바꾸고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희가 다이빙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준호. 근처 커피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가 올린 김사라와 소년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김사라와 소년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뒷면에는 지환에게 바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준하. 신메이의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최채유가 남성 홍보대사 지환에게 붙잡혔다. 그래서 그는 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그의 수행비서로 고용되었습니다. 전하오는 밤새 쿠이 KIO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줘. 당신 말은 나를 속이려고 둘이 뭉쳤어. 전하오는 쿠이 KIO가 조사에 기꺼이 협조하는 한 의미합니다. 그는 최채유 O0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쿠이 KIO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쿠이 KIO 032에 대한 진실을 알아낼 것입니다. 모니터링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너무 늦었나 봐. 오래전에 보안 시스템을 교체했을 텐데 그거 말고요. 수족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에게 물고기를 넣어. 알고 보니 준하오는 사건을 뒤집기로 결심했다. 그는 저수지 재수색을 신청했다. 저수지에 자시의 시체가 없는 한 그녀가 전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상사는 그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전 케이스가 다시 열리면 이는 그해 경찰 검찰이 내린 결론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분명 사방에서 적을 만들 거야. 단지 준하오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그는 한 가지 트릭을 생각해냈어. 저수지에 피라냐가 있다는 익명의 보고, 관리자에게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요. 그런데 저수지 직원이 실제로 시체를 건져냈어요. 그러나 법의학 조사 결과 사망자는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희 남자친구 지환이 아닐까? 경찰은 즉시 지환의 집으로 달려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지환이가 화장실에 있었어. 기분이 너무 우울해요?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저수지에 있는 남자 시체는 누구인가요? 그러던 중 준하가 지환과 대화를 나눴다. 사라의 시체는 얼마 전 하수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희원은 세러가 단지 영어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재빨리 정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는 여자, 본인을 김은재라고 칭함. 두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그리고 당시 결혼한 김은재 씨, 남자 모델 지환님의 게스트입니다. 나중에 지희원은 그녀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김은재 남편 홍승신. 동네 대출회사 사장인가? 거의 80%의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빚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K 지희원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진은재는 전혀 기쁘지 않다. 세 번째 만났을 때 진은채가 시계를 줬어요. 점차 진은재의 온유함과 사려 깊음이 지희원은 완전히 갇혔습니다. 한 번은 지희원이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김은재 팔에 피놀이 있다. 생각지도 못한 채 그는 느꼈다. 홍성씨는 그녀에게 마약을 강요한 것이 틀림없다. 김은재도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희원의 생각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정말 참을 수 없어.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 그래서 과감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내가 그를 죽였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저 새끼 죽이고 싶다. 홍성신이 죽는 한 그의 재산은 모두 김은재의 것이다. 이것이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희원은 사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 진 NK는 홍친신 앞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환에게 빨리 도망가라고까지 했다. 이후 지환과 김은재는 연락이 두절됐다. 몇 년 동안 지속됐어요. 어느 날 진은채는 뜻밖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또 다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만났을 때 지희원은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은재는 너무 변했다. 딴 사람 같네. 그녀는 의식을 되찾은 후 지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홍성신에게서 탈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상대방이 찾지 못하도록. 방금 영어 이름 세러를 받았어요. 사라도 약속했어요.
베이도에이오 브랜드가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환이한테 가게 운영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그녀는 즈희원에게 마오치 백화점에서 최 KIO에게 접근하기 위해 남성 섹스를 사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즈희원이 그를 진심으로 따르게 하기 위해 사라는 그에게 번영하는 지역에 있는 집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즈희원은 쿠이 KIO와 성공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사라가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세요. 두 사람은 외부인 앞에서 서로 모르는 척했다. 비밀리에 하지만 매일 밤 함께 살아요. 사라의 세심한 관리하에 베이도에이오는 천천히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즈희원은 좋은 시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쿠이 KIO를 떠나고 싶어하는 서라티처럼 뜻밖에도 사라는 그 자리에서 매우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즈희원은 집문에서 상표를 발견했습니다. 커뮤니티 보안 3021년 10월 2만 2531에 문의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 1112를 알아내기 위해 커뮤니티 보안에 요청했습니다. 커뮤니티 보안팀에 문의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직접 거기에 넣었어요. 즈희원은 그녀를 몰래 따라가기 시작한다. 이번 조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사라를 찾았습니다. 직내는 가짜 디자이너 가방을 만드는 공장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세런은 의도적으로 즈희원에게 이에 대해 알리게 했습니다. 목적은 즈희원을 배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즈희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사라가 원래 그에게 준 시계도 그는 또한 땅에 박살났습니다. 사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는 홍친신을 찾기 위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해 살인을 자백했다. 그리고 그가 사라에게 속아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진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즈희원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POLIOD 즈희원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찰 하수구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즈희원은 즉시 인식했습니다. 사라를 죽인 것은 그의 보도였습니다. 지환은 사라를 미워하면서도 그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집에 숨어 우울한 표정을 지었어. 하지만 지환에게는 주나오는 그것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사기를 사랑으로 포장하는 사람에 가깝다.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그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골라 선택합니다. 이번 사기의 유일한 수혜자는 지환이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최소한 액세서리라는 뜻이에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나오와 재현이 홍성신을 찾았어요.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전혀 다른 진실. 홍성신은 심각한 신부전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능한 한 빨리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당신의 수명은 몇 년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형의 전 부인이라 해도 상관없어. 아직도 내 주변엔 친구야. 그에게 신장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좌절했을 바로 그 순간. 매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낼 때 도어라는 여자가 그의 삶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도어는 진 NK의 이전 정체성을 위장한 것입니다. 당시 홍친 씨는 모든 서비스 직원을 몰아냈습니다. 두이어만이 머물렀다. 지환이가 늘 아끼던 시계. 사실 그것을 땅바닥에 던진 것은 홍성신이었다. 홍친 씨는 두이어에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외로움.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두이어 직nen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딱 한 번 만난 낯선 사람이 신장을 기증했다. 나중에 도어는 홍친신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름이 김은재인 사람.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사람은 홍성신이었다.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다. 장기 기증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부부가 1년 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그들은 2년간의 약혼에 동의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김은재 배경의 허점을 간파하다. 홍성신은 돈을 많이 썼다. 그녀에게 옥스포드 대학에서 학위를 샀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모든 종류의 상급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김은재가 홍승신의 돈을 썼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으세요. 아까 지환이 본 팔의 핀자국. 잦은 혈액 검사로 인한 흔적일 뿐이다. 홍성신은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왔다. 한 번만 좋은 일을 해라. 다 쓰지도 못할 액수의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 친구가 죽고 그의 아들이 빚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소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시세도 5억 원이 넘을 정도라고 했다. 우연히 홍성신도 동의했다. 그 소나무를 이용해 상대방의 빚을 모두 갚아주세요. 그런데 지낸이 방금 다 들었어. 하지만 그는 다른 상황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 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복수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행보다 짧은 희망이 더 아프다. 다음 날
진 NK는 홍친신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지환이 홍승신을 암살한 날 밤, 두 사람은 집 밖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예상외로 갑자기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홍성신은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공증하기 위해 특별히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전 재산을 김은재에게 맡겨라. 하지만 신장이식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홍성신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동생들이 그를 만나러 올 때까지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반대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친신의 남동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시 가희에게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도록 강요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알고 보니 김은재가 말한 단기 희망은 이것이 그녀가 홍성신에게 복수하던 방식이다. 누가 부하들에게 자신을 해칠 것을 요청했습니까? 하지만 내용을 다 알고 나면 홍성신은 여전히 김은재를 내보낸다. 하지만 그는 예상하지 못했다. 김은재 경단은 약속을 정말 지켰다. 그에게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큼 진은재도 소나무를 베어서 가져갔다.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 후 준하가 진은재의 진료 기록부를 확인했다. 그녀는 신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수구에 있던 여자 시체에서 수술 흔적 전혀 없음. 그건 사라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준하우가 범인 삼촌이 한 말이 생각났다. 전문 사기꾼이 사용하는 수법,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배권 이전을 실현하세요. 그리고 진은재가 죽은 척한 후 사라의 새로운 정체성을 얻으세요. 더 큰 사기를 설계하라. 잠시 고민한 끝에 준하가 여성팀장을 찾기 위해 직접 달려갔다.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싶었어요. 그 결과 큰 소식을 접하게 됐다. 전 자매의 공금 150억 유용. 전액 환불되었습니다. 여자 팀장은 준하우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조사하던 사건은 그냥 사라졌다. 하지만 준하우는 사라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준하가 재빨리 여자 팀장에게 말했다. 용의자 사라는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건이 관련된 것 같습니다. 배두의 거래 내역을 알려주세요. 여자 팀장은 준하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공자금 횡령 혐의로 구금된 전 자매. 3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후 준하오는 쉬안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이 세러에게 공개 공지를 발행하도록 허용. 당신은 기억한다. 기회를 잡거나 아니면 완전히 망했거나. 그 결과 준하오는 방금 공지를 냈습니다. 세러 직nen이 주도권을 잡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 움직임에 준하오가 놀랐다. 하지만 사라는 즉시 그를 시정했습니다. 그는 항복하지 않고 솔선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실명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물어 죽이면 진사라라 불릴 것이다. 그러다가 자신이 사기를 쳤다고 부인했다. 그녀가 기획하고 설립한 브랜드 배두. 그녀는 누구나 교웨이 브랜드 가방을 만들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명 브랜드는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냈어요. 이 세상은 친절하면서도 무관심해요. 근처에서 호화로운 파티가 열렸어요. 반대편에서 누군가 얼어 죽고 있어요. 하지만 준하오는 이 주장을 듣지 않았다. 그는 저 12의 살해 보고서를 세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결과 세러는 지혁씨가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고서에는 지혁씨가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살아있고 지금도 건강해요. 그럼 그 사용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오가 나오기 전에는 어땠나요? 방금 구매 후기를 미리 작성했습니다. 사라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말했다. 기소권이 없어서 사건이 종결된 것 아닌가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사라가 사라라고 불리기 전에는 그녀는 인터넷 유명인을 만난 적이 있다. 상대방은 남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만만 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용당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한 완전한 변신을 위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한 끝에 그녀는 홍성신에게 솔선하여 접근했다. 김은재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상류층 사교계에 침입한 후 그녀는 유려한 말로 리치 부인의 호의를 성공적으로 얻었습니다. 나중에 여자들이 들었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그녀. 하지만 방법이나 자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는 그녀가 소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솔선했습니다. 명품 쇼핑가에 위치한 건물.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어. 세러는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모델 즈희원을 만났습니다. 시간을 지금으로 되돌려 사라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준하에게 물었다. 학력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과 학력을 위조하는 사람. 누구의 실수가 더 큰가? 그리고 경찰관님,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합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세러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정말 능숙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하지, 난 지금까지도 사기당할 수 있어. 하지만 주나오는 사라의 말에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사라가 허위 신분을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언니에게 150억 사기당했다. 하지만 사라는 가볍게 설명했다. 그 돈은 전혀 투자에 대한 상환이 아닙니다. 젠 자매에게 주어진 투자 배당금입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닌 심각한 사업입니다. 이 순간 배도 평가 보고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단돈 18만 원짜리 가방. 실제로 수억 달러에 팔았죠. 하지만 세러는 이에 대해 여전히 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가치는 결코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니다. 상품이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이다. 그래서 그녀가 실제로 판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방 자체가 아니라 우월감. 이 말을 들은 주나오는 곧바로 신고서를 꺼냈다. 원본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비밀리에 현지 제조를 영국 제조로 대체. 세러는 즉시 가방 부품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초승달 동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신고서는 위조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가방 본체와 핸드백을 연결한 후 역수입을 통해 국내에 재반입. 완성된 가방이 영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동대문 시장에 파는 짝퉁 파타야 가방도 또한 세러 자신이 출시했습니다. 유명 브랜드만이 품질 좋은 제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러가 가방을 디자인하는 방식. 수많은 기존 명품 사진을 찍어보세요. 분해하고 자르고 재조립하세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다. 그녀는 주나오에게 거짓말쟁이 비디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명품 파는 사람들도 다 사기꾼 아닙니까? 반면에 그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배도를 만들었을 때 그녀는 지후안에게 상류층 집단에서 길을 닫고 추진력을 구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모델들이 부잣집 여자들에게 조용히 암시를 하더군요. 거물들이 다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10시부터 10시까지 소문이 퍼져 결국 나는 배도를 갖게 될 것이다. 즉 나는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논증해보자. 주나오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제인 자매를 사라에게 데려왔습니다. 이것을 돌파구로 활용하고 싶다. 하지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젠 자매는 이전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속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러면 전 자매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공개됩니다. 가해자로 변신하는 수단. 그렇게 사라는 우아하게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계단에 앉아 추억을 떠올려봐. 5년 전 그녀는 중고 가방 구매자들의 돈을 속여 도망쳤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즐긴 후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녀는 이 삶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라앉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첫 번째 꿈을 기억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가방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러던 중 갑자기 출산 생각이 떠올랐다. 최선을 다해 그 가방을 잡으세요. 그 결과 장식이 벗겨졌습니다. 펜던트가 물에 떠 있는 걸 봤어요. 배도의 이름을 철자했습니다. 이 순간 사라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베이도어라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가 힘들게 해변에 올라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냥 핸드폰 꺼내서 포스팅해. 배도 구매 가이드. 바로 이것이다. 재현은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됐다. 자시의 죽음 시간과 똑같을 것이다. 시간을 지금으로 되돌려. 주나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들려준다. 갑자기 중요한 세부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서 호화로운 파티가 열렸어요. 반대편에서 누군가 얼어 죽고 있어요. 주나오가 그를 체포하려던 순간. 하지만 그는 세러 직넨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라는 살인 혐의로 다시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주나가 사라에게 분명히 말했다. 하수구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 시신이 살해된 시간. 마침 사라가 신제품 출시 컨퍼런스를 열던 날 밤이었습니다. 사라가 방금 근처에서 호화로운 파티가 열린다고 했어요. 반대편에서 누군가 얼어 죽고 있어요. 이것이 그녀가 자폭했다는 증거다. 경찰이 이를 대중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체불명의 여성 시신의 사망 원인은 얼어붙어 사망한 것. 그래서 고백에 따르면 사라는 피해자의 삶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그는 또한 사망 원인을 알고 있는 유일한 용의자이기도 하다. 그 결과 사라는 이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시점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 48시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경우 혹은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피의자 즉각 석방돼야
이 조례에 따라 석방된 사람,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긴급 체포영장 없이 재빨리 다시 체포. 이제 47시간 남았습니다. 준하오는 감히 지체하지 못했다. 즉시 사라의 DNA와 지문을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호수 K가 신중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DNA와 지문, 현장에서 가방에서 꺼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갑자기 생각난 준하. 그가 DNA 수집을 제안했을 때 세러 직내는 설명할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밝혀진 바는 처음부터 세러는 경찰이 아무것도 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거리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 3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구속영장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불법 과속으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책임을 질 준비를 하세요. 과장은 준하오를 대신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런데 사라는 준하오하고만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준하오는 다시 취조실에 올 수 있었다. 이번에는 핵심 단서를 직접 떨어뜨렸다. 누군가 목격했다. 그녀는 배두 파티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파티가 끝난 후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준하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사라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파티가 끝난 후 그녀는 3월 백화점에 갔다. 백화점이 2월에 오픈하거든요. 준비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문이다. 준하오가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사라의 진술은 최채유의 증언과 전혀 모순된다. 쿠이 KIO는 이전에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세러는 쇼핑몰의 점유 계약을 전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전하오는 감히 지체하지 않고 즉시 쿠이 KIO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샵사인 왜 거짓말했는지 물어보세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증거인멸죄. 이번 행사는 정말 부적절해요. 대화할 곳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이런 폭발은 예상 못했어요. 정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최채우는 사건 당일 밤 자신의 눈으로 이를 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누군가가 시체가 담긴 여행 가방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유령이 뛰어다닌다. 백화점 건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쿠이 KIO는 사람들에게 관련 감시 영상을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본 준하오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했다. 그러나 그는 최채우도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쿠이 KIO가 휴대폰을 물에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준하오가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준하가 그걸 보고 그 말을 하더군요. 이로써 두 사람은 은밀한 합의에 이르렀다. 실제로 최채우가 준하오가 조사하러 오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나는 사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사라는 협력을 구하기 위해 직접 집으로 왔습니다. 그 결과 나는 쿠이 KIO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담당자한테 하루 종일 추위에 방치됐어요. 세러는 즉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좀 너무 참을성이 없었어. 내 생각을 정리한 후 사라가 다시 지환에게 연락했다. 그를 쿠이 KIO와 연결하도록 설득하세요. 회사에 들어가서 내부 정보를 알아보세요. 곧 지희원은 쿠이 KIO의 성질을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컬렉션에는 헤너씨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도 마시지 않는다. 그러다 진자매가 최채유에게 굴욕을 당하고 후회하는 날이 왔다. 사라는 즉시 달려가 제인 자매에게 다가갔습니다. 곧 지희원은 세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쿠이 KIO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항상 휴대폰을 내려놓고 몰래 녹음하곤 했어요. 나중에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에게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누가 피상적인 짓을 하고 있나요? 쿠이 KIO가 부유한 여성이 많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모두가 새로운 브랜드 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았다.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쿠이 KIO는 세러의 가게에 갔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테스트를 했어. 하지만 쿠이 KIO가 모르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세러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녹화 중 선미가 최채유에 대해 나쁜 말을 하도록 유도한 것. 02-3 스스로 좋은 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나는 좋은 말을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최채유가 보낸 정상계약서 서명을 고의로 거부했다. 그러다가 최채유를 우연히 만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일부러 헤넷이 한 병을 따서 최채유와 같은 관심사인 척. 쿠이 KIO가 경비를 풀자 즉시 친절한 척하고 그녀에게 상기시켜주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싫은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그녀를 거절했어요. 앞으로는 백화점이 여러분의 문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3월 백화점보다 1점 적게 추첨 조건 제시. 이런 급비 계약 내용. 누가 알겠어요? 소식을 알고 싶은 사람. 이제 하나만 남았어. 이튿날
사라의 책임자는 최채일 씨로부터 해고됐다. 곧 세러는 3월 백화점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그 당시 일하던 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성공하려던 순간 관리자가 갑자기 쿠이 케이아이오에게 보고했습니다. 진 사라라는 여자도 있어요. 방금 VIP 구역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쿠이 케이아이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러를 사칭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나는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은 부자처럼 제멋대로 달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그 사람이 사라인 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라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쿠이 케이아이오는 즉시 다른 사람을 모방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인 척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열등한 사람입니까? 남의 생명을 훔칠 정도로.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될 운명입니다. 그 결과 사라도 이 말로 꾸중을 받았습니다. 쿠이 케이아이오는 또한 세러를 위해 상대방의 진짜 얼굴을 공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베이도웨이오 축하 행사 때까지 쿠이 케이아이오는 그 여자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세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모습. 사라를 죽인 사람은 바로 그 여자였다. 사라는 살아있다. 고인은 사라를 사칭했습니다. 무엇? 사라가 2명 있어요. 쿠이 케이아이오는 마지막 목격자였습니다. 두 사라가 함께. 주나오는 즉시 국립수색과에 전화해 수색을 실시했다. 곧 발견. 감시선은 고의로 끊어졌다. 그럼 방에서 싸움의 흔적과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계획된 살인 같아. 그런데 주나오가 좀 당황했어요. 사라처럼 조심스러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단서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주나가 발견함. 두 드레스 맞춤 제작에 대한 스튜디오 질문. 가게 주인은 그 드레스가 사라가 맞춤 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일한 스커트 2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장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가게에 가짜 스티치가 붙어 있어요. 마침 사라의 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자 모두가 놀랐다. 그 혈액 샘플은 사로잡힌 사라에게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32 곱하기 사인 1050 그 혈액 샘플은 사로잡힌 사라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수구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 시체의 것이다. 경찰서에 갇힌 사람이 가짜 사라일 수도 있을까? 주나 씨는 항상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사건에는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완전한 진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구속영장 발부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배두의 구매자 목록에는 현직 검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체포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신고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건에 신고하면 탈출 의혹은 없을 것입니다. DNA 검사 결과에 관해서. 하지만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됐어? 긴급 체포영장 신청하지 않겠다. 어쨌든 거절당할 거야. 그 후 주나오는 팀을 이끌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99827355호를 조사했다. 가방을 만드는 사라의 어두운 굴 9982. 가방을 만드는 사라의 어두운 굴. 모든 도구가 신중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문조차 찾을 수 없어. 근처 직원들에게 물어본 후 주나오는 얼마 전 정부가 불법 거주자를 수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은 굴의 일꾼들은 열흘 전 모두 체포됐다. 바로 그때 전하오는 중요한 세부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재봉가위를 장시간 사용한다. 손은 두꺼운 굳은 살로 덮여 있습니다. 문득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시체의 손이 생각났다. 이런 굳은 살도 많아요. 이를 토대로 주나오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는 블랙댄의 직원입니다. 피해자가 진사라를 사칭한 걸까요? 그래도 말야. 피해자인 척하는 거야? 물론 저는 김사라입니다. 그럼 와서 증명해봐. 그런데 주나가 계속해서 말했다. 사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둘 다 가짜다. 그리고 주나오가 과감한 추측을 내놨다. 정체불명의 여성 시체가 진짜 사라가 가짜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냥 진짜 사라를 죽일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진짜 사라는 자신의 계획을 이용했습니다. 차례로 그는 알려지지 않은 여성 시체를 죽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라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이 추측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나는 앞에 있는 사라에게 스스로 대답하게 하려고 계획했다. 직설적으로 심한 말을 하더군요. 석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도 모든 것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간 후에 배두의 사기 사건에 관한 뉴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바이 증전하오는 신고의 증거로 신메이의 메모를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나오는 그녀에게 일을 크게 만들면 베이도웨이오 브랜드 사용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까지 그녀가 열심히 노력하여 만든 브랜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베이도웨이오 브랜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녀는 진짜 사라여야 합니다. 그녀가 가짜라면 저 바다도 가짜야? 이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라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열심히 일했던 브랜드가 무너졌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마침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주도적으로 전하우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어. 처음부터 시작하자. 사라가 주변에 물었어요. 잘 만들어진 검은 굴을 찾아라. 여성 노동자 중 메이징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가방. 실물보다 더 예뻐요. 그래서 사라는 즉시 이 어두운 굴을 차지했습니다. 이 흑인 노동자들은 신속하게 생산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후 메이징이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사라는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팔러 나갔습니다. 사업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어느 날 사라는 너무 바빠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메이징에게 드레스를 입어달라고 부탁하세요. 왜냐면 둘의 크기가 거의 똑같거든요. 하지만 메이징이 드레스를 입었을 때 사치와 부를 향한 내면의 욕망. 갑자기 정상에 도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징은 사라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사라인 척하며 여기저기 돈을 썼습니다. 전체 반년. 그녀를 너무나 믿었던 사라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까지 사라는 제인 자매가 고용한 누군가에게 빚을 갚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사람을 경찰서에 데려갔지만 하지만 그녀도 부상을 입은 후에 우울해진 사라는 메이징에 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우연히 이런 면을 발견했어요. 메이징의 목소리, 톤, 다들 점점 더 그녀를 닮아가는 것 같아. 착용하는 액세서리도 똑같습니다. 항상 거짓 신분을 사용하는 사라는 즉시 경계한다. 돌아간 후 그녀는 분실된 은행카드를 즉시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메이징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세러와 같은 문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체했으면 좋겠다. 오늘 마트에 갔을 때 메이징의 가짜 신원이 보안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할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쇼핑몰을 막 떠나려던 순간 제가 개선한 가방을 우연히 봤습니다. 이것을 판매하는 방법? 50만 원이에요. 현재 가장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의 캐시카우로 사용되는 것을 보는 것. 메이징의 마음은 점점 불균형해진다. 그 결과 세러는 그날 밤 메이징을 차단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확신할 수 있다. 자신인 척 해온 사람이 바로 메이징이다. 사라는 사기꾼에 대해 경고합니다. 언제나 가짜.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너는 가방을 싸서 떠나라. 하지만 메이징은 자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미치게 돼 지환의 집문 앞에 가짜 브랜드 간판을 놔둔 건 바로 그녀였다. 이를 사용하여 둘 사이에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익명으로 흑인 작업장을 신고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아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검은 작업장을 철저히 청소했다. 지문 하나도 남지 않은. 마침내 그는 축하 현장에 돌입했다. 사라 앞에서 바람을 피우다. 당신은 사람을 죽인 것을 인정합니까? 사람을 너무 잘 죽였어. 진사라인 척한 건 나였어. 그녀를 죽여 김사라가 되세요. 그녀는 이점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살인자와 피해자를 구별할 수 없다. 김사라가 살인의 피해자가 된다면 바다오 사기 사건도 기소권 없이 종결될 듯. 베이도웨이오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메이징인 척할 의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얻은 모든 것을 잃는 편이 낫다. 이 말을 들은 준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 준하도 이미 알고 있었어. 내 앞에 모든 걸 설명해준 여자. 그게 진짜 사라야. 그 결과 그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행히 사라는 이전에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했던 병원. 그녀의 세포와 조직 샘플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준하가 재현에게 바로 연락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도록 해주세요. 샘플 받아보시고 비교해보세요. 1시간 내로 신원 확인 예정. 현재 그녀가 석방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59분 남짓이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하가 자신의 추측을 밝혔다. 사고 당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배두의 축하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젠 자매는 사라를 찾는 일에 앞장서서 그녀에게 돈을 갚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라는 내일 핑크색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그때 쿠이 키아이오가 지환과 함께 행사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최채옥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자 갔다고 하더군요. 사실 지환이가 같이 있어? 그러자 지환은 옛 동창을 핑계로 삼았다.
밖에서 사라를 속였어. 사라도 지환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최채유가 발견할 것이다. 그는 쿠이 케야이오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희원이 쿠이 케야이오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유출했습니다. 그러자 쿠이 케야이오가 기회를 잡고 공격했습니다. 쇼핑몰 수수료 30%로 인상. 그렇지 않으면 받아오는 3월 백화점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런은 축하 행사에서 메이징을 만났습니다. 사라는 분노를 억눌렀다. 메이징을 스튜디오로 끌고 가다. 아무리 노력해도 품질은 항상 가짜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교체 계획을 완료하기 위해 메이징은 징나는 살인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 두 사람 사이에 순식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혼란 속에서 사라는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테이블에 메이징의 머리를 세게 쳤다. 사라는 땅에 쓰러진 메이징을 바라보며 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책상 스탠드를 집어들고 메이징의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메이징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사라는 여행 가방에 몸을 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축하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쿠이 케야이오의 30% 수수료 조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영업을 시작해야 해요. 그런 다음 세런은 이사회사를 고용했습니다. 시신이 담긴 여행 가방을 마치 백화점으로 운반하세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여행 가방을 쓰레기장으로 밀었다. 시체를 던져 넣어. 하지만 당시 메이징은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하수구의 불빛을 따라갔다.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하수관에 수백 개의 지문을 남겼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누군가 메이징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하수구에 얼어 죽었습니다. 진실이 확정된 것 같던 바로 그때 재현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 놀랍게도 병원에 보관된 사라의 세포 조직 샘플. 누가 몰래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라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행사 당일에 밝혀졌습니다. 사라는 메이징을 의식을 잃은 직후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핏자국을 남기고 걸어 나왔을 때 그러나 나는 충격받은 얼굴로 홍성신을 보았다. 사라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돌아서서 메이징을 죽이러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친 씨는 그녀가 세포 조직 샘플을 채취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당연히 준하에게 이 말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준하오의 뛰어난 추리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자 사라는 천천히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사라가 아니라 메이징이네. 완벽하게 호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메이징은 잔인하게 망가진 사라의 얼굴, 그리고 계속 사라로 살아요. 김희정으로서 모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골든 샐러드로 이용 가능. 모든 고백을 철회하겠습니다. 모든 혐의 부인. 사라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준호가 눈앞에서 메이징을 잡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사라를 보내줄 수밖에 없어. 이제 선택은 전적으로 준하오의 손에 달렸습니다. 한쪽에는 샘플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한편으로는 윗사람의 압박이 크다. 준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방금 메이징 글 긴급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마침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메이징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라는 징역형을 받았지만 하지만 어렵게 구한 바다오를 성공적으로 구해냈습니다. 이 브랜드는 세러가 없어도 여전히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준하오는 성공적으로 승진했고 미래가 밝다. 메이징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사라의 신분을 취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며칠 뒤 준하오는 감옥에 있는 사라를 만나러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내 앞에 있는 실제 브랜드 창업자를 바라보며 준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 드라마의 전부야? 사라의 진정한 삶. 범죄 서스펜스에 휩싸여. 그러나 계급이 굳어지면서 인간 본성이 왜곡된 모습을 드러낸다. 명품의 상징도 드러냈다. 그 뒤에 숨은 허영심과 부조리. 7주인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지 않는다. 흑인과 백인 사기꾼. 상류층 사회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하수구에 빠진 여성 시체의 경우를 참고로 삼으세요. 현실에 의해 절박한 상황에 강요된 여성의 겹을 벗겨내다. 허위 신원을 사용하는 방법. 진실과 거짓이 얽혀있는 세상에서 계급에 대한 반란을 완료하세요. 그리고 자기 구원. 이 영화는 소비사회를 포착한다. 맹목적인 상징 추구. 계급 고하화에 따른 생존 딜레마를 조명한다.
또한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조명합니다. 유교, 저항, 집착, 진사라의 인생은 가짜지만, 하지만 그녀의 존엄성에 대한 열망은, 운명에 대한 저항은 현실이다. 베이도에요의 브랜드는 가짜인데도, 하지만 계급교차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 사이에 이 끌어당김은, 그것은 우리 각자의 것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문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관심,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격려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